안녕하세요. 식량탐구생활의 박준현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3회째 동영상을 이제 오늘 촬영을 하고 또 올리게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한 주에 한 편씩 올리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컨텐츠 기획부터 또 자료 수집하고 또 그 자료에 대한 어떤 검증도 좀 해야 되고 또 편집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주에 적어도 하나는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수식품기업 열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장수식품기업 중 어디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 뭐 유명한 대기업 또는 중견식품기업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곳은 이미 우리가 조금씩은 알고 있고 자료도 많죠. 오늘은 이제 곧 90년이 되는 역사가 깊은 국수 제조기업이고 영광의 순간은 너무나 찬란했었고 이후 극심한 위기 또한 겪었었던 어쩌면 우리 현대사와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 대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풍국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인의 제면 제분 공장을 1933년 창업자 신재순이 인수하면서 90년 풍국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명인 마루요시는 창업자 신재순의 2호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2호라는 것은 그때 당시 창씨 개명한 일본식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루요시는 한자를 우리말로 음을 바꾸면은 환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은 환길제면이라고도 써 있더군요. 자,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인데 국수 산업 또한 일본인들의 자본과 기술에 장악되었던 시기였어요. 국수의 도시 대구 국수의 르네상스는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오는 날이 적고 일조량이 풍부한 내륙의 분지 도시인 대구가 국수를 건조하기 적합한 기후 조건이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네요. 1933년 내당동 풍국면, 38년 삼성의 모태인 인교동 삼성상회의 별표국수, 원대동 부민극장 맞은편 닭표국수, 그리고 해방 후 1948년 침산동의 소표국수를 시작으로 왕간국수, 봉표국수, 말표, 곰표, 백양표, 영양, 새농촌, 금성, 달성, 종표, 제비표, 학표 등등 30여 개 이상 온갖 상표의 국수가 그 시절 대구에 난리화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동물 이름이 참 많네요. 이름 짓기가 편했는 것 같아요. 동물 이름이 그죠? 뭐 익숙하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과히 국수의 도시라 명명해도 손색이 없겠죠. 실제로 1970년대 대구에서 생산된 공장표 국수가 타지로 공급될 때는 포장지에 반드시 요즘의 지리적 표시제처럼 대구 명산 국수라는 거민이 찍혔다고 합니다. 앞서 나열된 삼성상회의 별표국수 거래처를 풍국면에서 인수를 받은 사실을 보면 수많은 대구 국수 공장들 중 당시에도 풍국면이 선두에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글로벌 거대 기업이 된 삼성그룹 역사 속에 풍국면 이름이 한 줄 있다는 것으로도 풍국면에겐 귀중한 역사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할 듯 합니다. 다시 풍국면으로 돌아와서 마루요시 즉 환길은 1949년 제면 재분부와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도정부를 가진 대한암맥공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후 1953년 풍국산업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해방과 전쟁 이후 미국의 PL-480으로 인한 식량 지원으로 밀가루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어졌고 풍부해진 원료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 시설을 갖춘 국수공장을 현재의 자리인
대구 노원동 제3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 만성적인 쌀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혼부식 장려 정책과 맞물려 풍국면의 사세는 급격한 확장과 함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풍국면 노원공장 준공식엔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이 참석할 정도였으니 풍국면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6, 70년대는 그야말로 풍국면의 황금시대였습니다. 당시 풍국면의 텔레비전 광고 모델이 당대 최고의 배우인 신성일과 엄영란 씨였으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수 브랜드였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언제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는 곧 위기이듯 그 잘나가던 풍국면에게도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웠던 시기가 옵니다. 승승장구하던 풍국면은 삼양이 국내 최초로 라면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에서 안착하던 시기에 후발주자로서 아리랑 라면을 69년에 출시합니다마는 이는 곧 참담한 실패를 불러왔어요. 이후 1978년 지역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원가를 반영하는 정부 가격인 고시가격제가 해제되면서 창업주 신재순의 시대는 결국 저물어버렸습니다. 제분 영업권은 농림부에 반납하였고 제면부는 79년 7월 당시 대구 서문시장 최대 쌀 도매상인 최정수 씨에게 매각합니다. 이로써 2기 풍국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식품산업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도시 인구의 급증은 식품기업을 성장시키게 되고 축적된 자본은 영업과 유통의 선진화를 불러옵니다. 8,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수도권 쏠림은 점차 확대되고 지방경제는 축소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풍국면은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족해진 먹거리로 인해 혹독한 경영 환경에 직면합니다. 제가 보는 풍국면 90년사에서 2기 풍국면의 실질적인 시작은 93년 최익진 대표가 가업에 뛰어들었던 시점으로 봅니다. 오뚜기, CJ, 샘표 이런 식품 대기업들의 국수 사업 진출로 인해서 이미 지방의 중소, 영세 국수 공장들은 폐업과 도산 중이었고 풍국면 역시 겨우 호흡기를 달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을 겁니다. 최 대표가 가업에 뛰어들 당시 연매출이 10억 수준이었고 부채가 14억 가량이었다고 하니 성장기 기업도 아니고 쇠퇴하는 기업 수준으로 봐서는 이건 한식이 주거나 청명이 주거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증권사와 위스콘신 MBA 출신인 최익진 대표는 현재 수준의 자본과 영업력으로 기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풍국면은 자신의 유일한 강점인 역사와 품질을 팔고 유통과 판매는 당시 신유통 시스템인 대형마트, 즉 이마트의 유통과 판매력을 등에 업자는 전략을 세우고 이마트 공략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초기 이마트는 지금과는 달리 90년대 미국 월마트 형태의 창고형 할인 매장을 컨셉으로 시작하였고 대용량 묶음 판매와 강력한 가격 할인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통 시스템은 1등 브랜드의 입점을 주저하게 되었고 이마트 역시 입점 브랜드 유치에 사활을 거는 시기였죠. 이후 풍국면은 이마트의 PB 브랜드는 물론 자사 브랜드 제품까지 판매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풍국면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매출과 유동성 확보는 최 대표가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가능하게 했죠. 첨단화된 설비는 더욱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이는 OEM 공급 등 더 많은 매출의 원인이 됩니다. 이후 CJ 등 식품 대기업의 OEM 생산은 물론 자사 브랜드의 충성도 높은 매니아층까지 생길 정도로 매출의 확대를 불러왔습니다. 자, 지금은 국수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진출하여 전국적으로 약 4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근대화 시기
일기풍국의 영광에 반발짝 정도는 다가선 듯합니다. 지금까지 90년 가까운 역사의 명문 장수식품 기업인 풍국면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자료와 과거 최익진 대표와의 대화를 기억해서 내용을 만들다 보니 혹 잘못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관계자분께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수정 편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장수식품기업 열전의 첫 회로서 대구에 소재한 약 90년, 정확히 88년 전통의 풍국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재미도 없고 별반 유익하지도 않으셨더라도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